제가 양육비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아이를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는 걸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하면은 내가 그 돈 줄게.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입니다. 제가 가사소송계에서 최근에 가장 화제의 판결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형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났어요. 말 그대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을 이유로 감옥에 간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 양육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비양육자인 부모가 부담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무는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필요 최소한의 보호수단이라고 판결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오랜 기간에 미지급한 부모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판결을 보고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하는 거는 아이에 대한 학대로까지 본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는 걸 보호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정말 적극 지지하는 칼럼을 하나 썼거든요. 칼럼의 댓글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고생할 각오하고 애들 데리고 이혼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혼한 전처한테 매달 돈을 주고 싶진 않을 때. 양육비 엄마가 벌어서 키우세요. 싫으면 아기는 아빠한테 양육권 넘기고 엄마가 양육비 주세요. 저는 이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양육비는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의 책임인 거예요. 아이와 시간을 함께하고 아이의 정서를 살펴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가슴 아픈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양육비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아이를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는 걸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하면은 내가 그 돈 줄게.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은 거예요. 나도 먹고 아이도 먹었어요. 그거를 양육비 결제 카드로 양육비를 결제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 것만 양육비고 같이 간 부모의 그 밥값은 양육비가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양육자와 아이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이를 위해 사용하는 거라는 인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는 곧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나는 어떻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 이혼이든 이혼은 했는데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은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나 그 다음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혼을 옛날에 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 했어요. 근데 양육비는 하나도 받지 못한 채로 아이가 성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키우느라고 채무도 늘어났고 어떻게든 과거에 양육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권리예요. 이런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아이가 성년인 경우는 과거 양육비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너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전부를 나에게 지급해라. 과거 양육비 청구를 했을 때 그 청구를 당한 사람들이 예전에 흔히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채권의 소멸시효예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그런데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사실상 쉽게 말씀드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 지났다 하더라도 내가 양육비를 못 받은 모든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원은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과거 양육비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은 게 아니라 수년간의 기간에 그 큰 고액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사정도 고려해서 감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최대한 빠른 때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시는 게 유리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제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가압류 가처분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과거 양육비를 십수년간 안 줬다는 거는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을 거의 안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들어오면 막 재산 은닉하는 그런 비양육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은 일단은 법원에서 그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셨어요. 그럼 그 주소지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
등기부 등본을 발부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이다, 소유다. 그럼 거기 그 부동산 가압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차인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보면은 거기에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과거 체결 사실까지 웬만해선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언제 전입했는지를 보시고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꼭 법률 상담을 받으셔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이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해야 돼요. 근데 과거 양육비 청구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미성년자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받을 양육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향후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셔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셔서 과거 양육비 판결문 가져오셔서 나 과거 양육비 판결 이렇게 받았는데 향후의 양육비는 또 지급을 안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향후 양육비는 이 과거 양육비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와 함께 향후 양육비 청구를 병합해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과거 양육비는 못 받은 것대로 받고 앞으로의 양육비도 받아갈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 양육비 판결까지 다 받았는데 그런데도 안 준다. 어떻게 하냐? 그거는 또 다음 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 중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못한 경우 어떻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지난한 세월 동안에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혼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꼭 양육비 소송을 통해서 아이와 본인의 권리를 잘 보장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희였습니다.